안녕하세요. 메디케어 전문 에이전트 브라이언 킴입니다. 매년 10월 15일에서 12월 7일까지는 Annual Enrollment Period, 메디케어 연례 가입 기간인데요. 이때가 되면 스팸 전화도 정말 많이 오고 또 보험사 광고도 여기저기서 쏟아지죠. 올해는 또 지역별로 없어지고 축소되는 PPO 플랜들이 많아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들이 많아서 불편하기도 하시지만 또 그런 지역에 계시다면은 어쩌면 이번 기회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으로 심사 없이 옮기실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려도 사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뭐고 또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는 뭔지 어떤 옵션이 있으신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메디케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명확하고 짧고 쉽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부분에서는 각 지역별로, 주별로, 카운티별로 2026년 나온 플랜들 중에서 추천드릴 만한 플랜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내년 플랜 선택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디케어는 65세가 넘으시고 미국에 거주하시면 누구나 가입을 하셔야 되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인데요. 여기에는 두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 A가 있고요. 파트 B가 있는데요. 파트 A는 병원에서 입원 비용과 진료 비용을 보상해주는 부분입니다. 쉽게 병원 입원이니까 병원 숙박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파트 A는 미국에서 세금 내신 기간이 40분기, 10년이죠. 이상이면은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메디케어 파트 B는 의료 비용을 보상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사를 만나고 진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예방 접종 뭐 이런 비용들이 다 파트 B로 보상을 받게 되고 이 파트 B는 무료는 아니고 매달 보험료가 있어요. 올해는 이 보험료가 한 달에 185불이었고 내년에는 206불 50전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수입이 낮으셔서 메디케이드를 받으시거나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들은 면제가 되고요. 반대로 또 수입이 높으신 분들은 수입에 따라서 더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메디케어 파트 A하고 B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 정부에서 해주는 보험인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파트는 약값을 일단 보조해주지 않고요. 치과, 안과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100% 커버되는 보험이 아니에요. 특히 의료 비용을 커버해주는 파트 B 같은 경우에는 80%밖에 해주지 않아서 병원 비용이 10만 불이 나온다 하면은 이제 2만 불 정도를 부담하셔야 되는 그런 반쪽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파트 A, B를 해줄 테니 나머지 부분은 보험사하고 이제 채우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많이 하시는 이제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플랜인데요. 파트 C는 보험사들에서 운영을 하고요. 파트 C 안에 지역별로 여러 보험사들이 여러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새롭게 플랜들을 내어놓고요.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사에서 연방정부에서 AB를 운영을 하던 것을 보험사에서 펀딩을 받고, 자, 이제 알아서 우리가 운영을 할 테니까, 펀딩을 달라. 그래서 펀딩을 받아서 보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 펀딩을 가지고. 그래서 보험사는 아무래도 나라보다는 보험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거기에 치과도 들어가고 안과도 들어가고 보청기 뭐 OTC라고 이제 건강식품 사드시는 크레딧 이런 것도 넣어드리고 여러 가지 추가 혜택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어떤 플랜들은 손님 파티비 보험료 아까 말씀드린 185불 이거를 일부 또는 전부 내주기도 해요. 그런 플랜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파트 A, B는 80% 정도만 보상을 해주고 파트 C를 넣으면은 대부분을 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대신 코페이가 생겨요. 다시 한번 파트 C는 보험료가 없거나 아주 적은 대신 보험을 사용하실 때 약간 내셔야 되는 코페이가 생겨요. 대부분 플랜이 뭐 주치 만나고
간단한 검사 받으시고 예방접종 받으시고 이럴 때는 코페이가 없지만 뭐 수술을 하신다거나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전문의를 만나시고 이럴 때 뭐 45불, 100불, 이머전시룸 가실 때 100불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게 메디케어 파트 C고요.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린 20%가 보상 안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파트 C는 단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만약에 큰 수술을 하시게 되거나 하시면은 보험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프리 어토라이제이션을 받아야 되는 또 절차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보험을 받는지 병원을 가실 때마다 확인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을 안 받는 병원은 또 그 보험을 찾아서 가셔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거고, 네, 파트 C 안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안에 여러 가지 플랜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요즘 뭐 얘기가 많은 PPO, HMO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쉽게 설명드리면은 HMO는 전문의, 뭐 심장 전문의, 콩팥 전문의, 전문의를 만나실 때 주치 허락을 받고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PO 플랜은 그 허락이 없이 내가 전문의하고 직접 예약을 하고 갈 수도 있고요. 또 HMO는 이 보험을 안 받으면은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웃 오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PPO 플랜은 이 보험을 안 받아도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플랜이고요. 이 또 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안에 또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어요. 뭐 클로닉 스페셜 니스 플랜이라고 만성 질환 특별 필요 플랜. 이것은 이제 당뇨나 아니면 뭐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면 가입이 가능한데 정부에서 또 펀딩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코페이가 낮고 약 가격이 낮고 또 여러 가지 추가 혜택들이 있는 이런 플랜이 있고요. 또 듀얼 스페셜 니스 플랜. 이거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둘 다 있으신 분께서 가입할 수 있는 플랜으로 또 코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없거나 낮고 또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달에 음식 살 수 있는 크레딧을 얼마를 준다던가 이런 게 포함된 게 또 듀얼 플랜이라는 게 있고요. 또 트라이케어,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께 드리는 트라이케어는 약보험이 그런 분들은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약보험이 빠진 대신 파트 B 보험료를 내주는 뭐 또 그런 플랜들이 있고요. 뭐 설명드리자면 너무 많은 플랜들이 있어서 다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개개인에 맞춰서 또 필요한 플랜을 가입하실 수 있는 플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추가 보험료가 없거나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플랜이 없어요. 그리고 보험료는, 자, 파트 B 보험료는 대부분 분들이 올해 185불을 내시거나 내년에 206불을 내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뭐, 모든 분들이 똑같은 보험료를 내시고, 세금에서 똑같은 펀딩을 받고, 그랬을 때, 파트 C 플랜 중에 어떤 사람들은 뭐 1년에 약도 비싼 거를 드시고 병원도 자주 가시고 2만 불 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에 1년에 한 번 정기검진 이외에는 가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플랜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는 이유가 개개인이 다 필요하신 니드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뭐 병원을 많이 안 가신다 하시면은 돈을 돌려드린다든지 치과 혜택을 더 넣어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기 때문에 자 이제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에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에 또 내년에 어떤 필요가 있으신지 잘 찾아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아까 정부 보험에서 메디케어 AB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는 방금 설명드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이고요. 자, 이제 또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또 하나 방법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메디케어 보조 플랜입니다. 이것도 보험사하고 가입을 하시는 건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하고 틀린 거는 이것은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나라보험 아까 말씀드린 연방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어 AB를 쓰고 AB는 80% 정도밖에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이 메디케어 서플리먼이라는 보험이 쫓아다니면서 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료가 아니에요. 한 달에 보험료가 적게는 150불부터 많게는 뭐 300불 조금 넘게까지도 내시기도 해요. 지역별로 틀리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것은 나라보험을 병원 가서 쓰시고 나머지 부분을 이 보험이 쫓아다니면서 내주는데 치과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과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의료 비용만 커버를 해주는 겁니다. 좋은 점은 뭐냐면 장점은
자, 나라보험을 쓰고 보험사는 부족한 부분을 쫓아다니면서 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나라보험을 연방정부 AB를 보험을 안 받는 병원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나 어느 지역에서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수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보험사 허락 없이 메디케어를 커버되는 거라면 할 수 있다는 점. 또 거기에 보험료를 내시지만 1년에 257불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내셔도 전부 다 그 후로는 깨끗하게 커버가 돼요. 257불이 디덕티블인데, 파트 B 디덕티블인데, 이 이외에는 전부 다 커버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 보험료를 추가로 내셔야 되고. 근데 중요한 게 치과, 안과 이런 거 안 되는 것은 괜찮은데, 약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꼭 메디케어 파트 D라는 거를 약 플랜을 같이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파트 D는 약을 비싼 걸 드시지 않는다면 무료인 플랜들도 많이 있고요. 뭐 보험료 내셔도 많이 내시면은 50불까지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는데 드시는 약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다는 점. 자, 정리해 설명드리면은 A, B, 메디케어 A, B는 누구나 다 있으셔야 되는 연방 정부에서 해주는 보험이고요. 이 보험이 완전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첫 번째 방법이 메디케어 파트 C, 메디케어 어드밴티지고, 또 하나 방법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하고 파트 D를 같이 사서 구입하시는 방법. 조금 전에 장단점을 설명드렸는데, 자, 이제 매년 10월 15일에서 12월 7일 사이가 이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일단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지고 계신 분들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바꿀 수 있고요. 다른 보험사, 다른 플랜 또는 같은 보험사 안에서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고요. 또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올 수도 있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신 분들이 서플리먼트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인데,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로 갈 때는 어쩌면 보험사에서 이분 건강을 보고 심사를 하고 뭐 안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예외가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올해 플랜들이 많이 축소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내 플랜이 내 지역에서 없어져서 보험사에서 편지가 나갔어요. 내년 1월 1일부터 다른 보험사로, 다른 플랜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로 심사 없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많이 축소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가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시도를 해보실 수 있고요. 옮기실 수 있고요. 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안에서 없어지는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아까 80%만 커버되는, 약도 커버되지 않는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꼭 12월 7일 전에 다른 플랜을 찾아서 옮기는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편지 오신 거 만약에 뭐 버리신 것 같다 그러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가지고 계신 플랜이 없어지는지 확인해 드리고 또 그거에 맞춰서 변동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디케어의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으니까 지역별로 2026년에 어떤 플랜이 나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플랜은 지역의 모든 보험사를 다 비교한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왜냐면 너무 많은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한국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보험사 중에서 레이딩이, 그러니까 별점이 가장 좋은 플랜들만 선정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인분들 많이 거주하시는 메릴랜드의 몽고메리 카운티를 플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몽고메리 카운티 거주하신다면은, 또 메릴랜드에 거주하신다면은 편지를 많이 보험사한테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플랜들이 이번에 없어지고 또 새로운 플랜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옵션을 잘 살펴보라는 편지를 받으셨을 텐데, 자, 이제 몇 가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 다른 주들을 제가 리뷰를 할 때는 이제 보험 플랜들을 보면서 리뷰를 했는데, 메릴랜드, 특히 몽고메리 카운티 이런 데는 조금 특이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저희나 아니면 보험 전문가, 메디케어 전문가하고 상담을 꼭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주어지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주는 회사가 에트나가 있고, 알터우드 어드밴티지라는 데가 있고, 케어퍼스트가 있고요, 휴메나, 잔스홉킨스, 카이저,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렇게 있는데, 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지금 플랜이 네트워크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서 플랜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에트나는 플랜이 지금 하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에트나 메디케어 엘리트라는 플랜이 있는데, 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자,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지불을 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지불하지 않는 회사가 Care First, Blue Cross Blue Shield. 모든 플랜에 대해서, 대부분 플랜에 대해서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지불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두 회사가 플랜은 있는데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지불하지 않는데, 문제가 뭐냐면 손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직접 이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플랜에 가입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에이전트가, 또 저희 같은 에이전트가 무료로 이 가입을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일단 첫 번째, 그렇게 도와드리면은 나중에 손님이 서비스 필요하실 때 저희가 에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드리지를 못하고, 또 이것은 보험사에서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안 준다는 거는 에이전트를 끼지 말라는, 에이전트가 없는 게 낫다는 그런 플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가입을 많이 유도를 하지 않는 거죠, 이런 보험사들은. 그래서 어쩌면은 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어요. 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닥터한테 돈을 안 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회사들이고, 플랜들이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에이전트가 중간에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는데 도와드리는 경우에는 나중에 에이전트가 피해를, 그러니까 에이전트들도 자기를 보호하는 에러 앤 오미션 보험이라는 보험을 사야 돼요. 만약 실수를 했을 때 그걸 커버해주는. 근데 그런 걸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에이전트의 라이빌리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뭐 손님께서 에트나를 하고 싶으시다, 케어 퍼스트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직접 하실 수는 있겠지만,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시는 거는 쉽지 않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남은 회사가 존스 홉킨스, 카이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렇게 있고, 또 휴메나가 있는데, 지금 사실 좀 그래도 뭐 플랜이 쓸만한 플랜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카이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이저 플랜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카이저 플랜 지금 보면은 뭐 당연히 보험료는 없는 플랜이고요. 파티 B 기브백 드리는 거 없고요. 아로파켓 맥시멈 뭐 8,200불. 뭐 특이한 플랜은 아니에요. 뭐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좋거나 그런 플랜은 아니고, OTC도 25불, 덴탈 500불, 그리고 안경 200불 이렇게 드리고, 다행히 의료 공제, 그러니까 애뉴얼 메디컬 디덕티블은 없는 플랜이고요. 그래서 쓰시는 데는 전혀 뭐 카이저 병원 안에서 주치의가 받고 또 전문의도 받는 보험이다 하시면은 쓰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텐데, 문제는 이제 이 카이저라는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지역 밖에서 사용하실 때는 조금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플랜이고요. 그런 경우에 뭐 존스 홉킨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휴메나 플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메나, 존스 홉킨스, 카이저 이렇게 세 보험사 안에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실 거면 선택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둘 다 있으실 때 받을 수 있는 듀얼 플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플랜 마찬가지로 올해 뭐 메릴랜드 지역은 OTC 음식 살 수 있는 크레딧 주는 게 많이 낮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플랜 두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 풀 메디케이드 필요하신 플랜이고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S0002 플랜하고 카이저 플랜 살펴보고 있는데, 둘 다 OTC 액수는 똑같아요. 60불 드리고, 덴탈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커버가 안 돼요. 내년에 아무 커버리지가 없고요. 그러니까 뭐 의료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치과 가시는 거는 거의 커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대신 카이저는 1,500불 드리는 게 있습니다. 비전 같은 경우에는 200불 드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리고 또 카이저는 300불 드리는데, 어차피 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나 카이저나 이거는 듀얼 플랜이기 때문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둘 다 있으실 때 쓸 수 있는 플랜이고, 메디케이드는 메릴랜드 주정부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 주 밖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플랜 중에 결정하실 때 주치의가 어느 플랜을 받으시는지 또 전문의가 어느 플랜을 받으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OTC 액수는 똑같으니까 또 그리고 치과 필요가 있으신지. 근데 치과가 보통 듀얼 플랜이 이렇게 나오는 치과는 또 카이저는 네트워크도 좁아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치과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